기간은 끝났고 결혼 기간입니다. 3년 차 됐고요. 네, 우니베전스라는 그룹을 이끌어가고 있고 이분 보셨던 분 계세요 혹시? 저 많은 분들은 이제 저 이때를 봤어요. 이제 유모차도 요거 보이는데 이때 소진 씨랑 만날 때 이때였어요. 2020년 5월 달이었어요. 근데 제가 살을 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임신했으니까 이렇지 않아요? 임신하면 다 뚱뚱하죠? 출산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 저희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난임이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도 이렇게 뚱뚱했어요. 근 20년간은 65kg에서 74kg 왔다 갔다 하고 살았죠. 그래서 결혼 전에도 뚱뚱한 사람이었고 저는 15살 때 생리가 안 왔었어요. 그래서 도낭랑 저점이라 다낭나소 증후군인데 또 그것도 또 신기하게 치료가 안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도 생리가 안 와고 만약에 생리가 온다 그러게 되면 한약 같은 갈색이 8개월 동안 가요. 그러면 간지러워서 어쩔 수 없이 한약을 또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이런 케이스. 그리고 또 안 온다 그러게 되면은 주구장창 계속 1년 지나도 안 와요. 그러면 또 병원에 가서 처방약을 먹는데 그때는 모르고 먹었는데 그게 피임약이었어요. 28일 먹고 이렇게 생리가 5일 오고 또 여기 이소플로본 주사 맞고 이런 식으로 생리를 오게 만든 케이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대장에 독소가 많은 줄 몰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생리가 안 온다 이것밖에 몰랐는데 보시게 되면은 눈 아래 위로 창백하고요. 이렇게 T자로 창백해요. 그래서 화장하게 되기는 1시간 지나면 여기를 항상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까맣게 뭐가 있죠. 안 나와요. 제가 우리 엄마는 너 조금 부지런해져라 뭐 어쩌라 이러는데 제가 부지런도 해봤고요. 2년 동안 피부과 다니면서 레이저 있죠. 그것도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빠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할 때는 회사에서 1년마다 건강검진 하잖아요. 필수 코스가 뭐냐면 피부과. 점 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점은 아직 많았었어요. 이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뭐 사업도 해본 적이 없어요. 혼자 사업할 담탱이가 안 돼요. 근데 나한테 주어진 일은 열정을 200도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면세점 직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매니저까지 차곡차곡 올라갔던 케이스예요. 주어진 일은 잘하는데 남은 작아서 사업은 못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PM을 알았냐면 저희 권한숙 그룹장님이죠. 드림그룹 지금 PPG 끌리신데 이분은 친구는 아닌데 친구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현숙이는 뭐하고 이거를 많이 주워들었어요. 그래서 뭐 주스 한 잔이 그렇게 대단해? 하면서 비웃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다 해?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친구가 이명희 그룹장이 있어요. 저 위에. 그분은 저랑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했는데 저한테 추천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동네에 있는 친구가 이거를 먹고 좋다 너도 먹어라 그랬는데 저도 또 비웃었어요. 주스 한잔 먹기 대단해. 난 안 먹어. 난 건강해. 이렇게 자부를 했었는데 저희 아빠가 한 1년 넘게 거절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아빠가 우울증이 엄청 심했었어요. 근데 우울증이 있는데 제가 나가서 우리 아빠 우울증이 있다는 얘기 누구한테도 못했어요. 친척한테도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창피했어요. 우리 집에 정신병 환자가 있다는 것도 창피하고 우리 아빠가 멘탈이 왜 저렇게 나약해? 이게 싫었고 그 다음 엄마가 또 저한테 해서 너 나가 말하지 마. 보호에도 영향 있을 거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나 좀 협박했어요. 그래서 또 말도 못하고 힘듦에도 꾸역꾸역 참았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제가 우리 큰애를 제가 생리가 안 왔기 때문에 시험관 실수 4번 해서 애 둘을 낳았는데 큰 애가 67일 때 몸조리하고 있는 와중에 67일 때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아빠가 환청, 환각, 이투증 이런 게 있는데 계속 저한테 와서 뭘 퍼붓고 가는데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애를 67일 된 아기를 들쳐업고 아빠를 잡고 정신병원을 엄마 몰래 갔어요. 엄마는 가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뭐 보험에 영향 준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못 가게 해서 제가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아빠를 들고 갔는데 놀랐어요. 정신병원에는 내과보다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깜짝 놀랐어요. 요즘 세상에는 우울증인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엄마 말을 무시하고 제가 영동종신과 지금 강남역에 있는데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마다 모시고 가서 약 처방하고 상담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3년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고 온 집안에 그 우울증 있는 환자분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상상 이상으로 집안이 엉망돼요. 사람마다 멘탈이 다 약해지고 저녁이면 좀 잠들까 하면은 밤중에 들락날락 1시간에 한 번 들락날락 그럼 저희도 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저도 멘탈이 많이 약해지고 어느 순간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가 막 뻐근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러다가 내가 안면마비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좋아지겠지 하면서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3년째 된 날이었어요. 우리 애기가 12개월짜리 애기가 있었고 그때 3살짜리 우리 큰애가 있었고 쾅 소리 나서 가봤더니 자살시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미웠어요. 이렇게 3년간 집안 사람도 못 살게 구웠는데 어떻게 내 새끼들이 있는 집에서 자살 시도를 하냐. 저는 너무 미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집에 누군가가 자살을 하게 되면 집안이 대대로 안 좋다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상태로는 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 정신병원에 전화하면 보내줄 수 있으니까 전화를 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딱 마지막에 이 말을 했어요. 지금 집에서는 약을 안 먹지만 정신병원에 보내면 힘센 간호사 남자 간호사들 많아서 아빠를 이렇게 딱 잡고 약을 투여한대요. 근데 원래 우울증인 사람들은 좀 공황장애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간호사를 딱 잡는다는 이 말에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못 보냈어요. 그런 찰나에 동생하고 얘기했더니 동생이 친구들이 독일 PM 그거 하잖아. 그거 한번 모여볼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월에 동생 이름으로 가입시켰어요. 저는 네트워크라 그래서 네트워크 네자가 싫었어요. 그래서 거기 내 이름이 들어가면은 왠지 집안을 말아먹을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입하기 쉽고 저 신랑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평생 우리 애들 때문에 한국에 살아야 되고 동생은 중국에 살아요 어차피. 근데 여기 외국인 등록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 거를 가면 너 걸 가입하면 어때? 근데 동생이 오케이 해가지고 12월에 동생 이름으로 회원 가입해서 아빠 3개월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같이 먹게 됐죠. 그런데 한 2달 먹었는데 너무 무심하게도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아빠, 엄마도 너무 고생했고 그런데 안 났던 것이 독일 PM 먹었는데 2달 만에 효과 보이는 게 보여요. 왜 무심해라 세상에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뭐 해왔지? 막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독일 PM이 뭘까 궁금했어요. 그런 찰나에 동생이 우리도 먹어볼까 이래서 제가 그때 동생 산하로 회원 가입해서 그때 1월달 말이었을 거예요. 그때 가입해서 이제 저도 먹기 시작했어요. 동생이랑. 그런데 저는 한 달분을 가져다가 2달 반을 먹었어요. 왜냐면 그 맛이 틀리잖아요. 건강 상태에 따라서 너무 맛이 없었어요. 저는 아침 거가 너무 맵고 떴고 너무 맛없어요. 그리고 끝맛이 풀려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맛있어 달달해 막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맛이 없었어요. 저녁 거는 맛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래서 먹고 싶을 때만 먹고 먹기 싫을 때는 안 먹고 이랬는데 어릴 때부터 엄청 많이 먹었어요. 1년에 거의 6개월 이상은 한약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험관 시술을 제가 3년이란 기간을 했는데 그 3년 준비 기간에 제가 한약을 매일과 같이 먹었어요. 매일과 같이. 그러니까 한약을 더 먹으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 옛날 그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잘 몸을 만들어서 아기를 낳아야지 이게 강력한 Y가 없어서 더 한약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PM을 한번 먹어보자 했는데 그렇게 먹고 싶을 때 먹어도 그래도 2달 만에 생리가 왔어요. 한약 먹을 때처럼 똑같이. 근데 버라이티 하진 않았어요. 먹다 안 먹다 했기 때문에. 그래도 생리가 오네. 뭐 한약이랑 별반 차이가 없네. 이런 결과였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빠가 이때 보시게 되면 3월 말이잖아요. 저희 집에 드신 지 한 4개월쯤 됐을 때예요. 갑자기 아빠가 밤에 들락날락 안 하는 게 조금 느껴지고 또 하나 지금 저는 아빠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엄마 다 각방 써요. 저는 안방. 그 신랑한테 또 우리 아빠 우울증 있다는 얘기 안 해서 주말 보니까. 그리고 우리 아빠는 거실, 엄마는 저쪽 애기들 방.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실을 잘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항상 집에서 있으면 저는 안방에서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깔깔깔 웃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딱 들었는데 우리 아빠인가?
에이 설마 우리 아빠가 웃어? 말도 안 돼. 그랬는데 오자마자 안 웃어요. 딱 노선이 화장실 소파 냉장고 화장실 소파 냉장고 이 동선이에요. 그런데 깔깔깔 웃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에이 설마 여름이니까 여기도 좀 날씨가 따뜻했잖아요. 그래서 여름이니까 밖에 창문을 열어놔서 우리 아빠 웃음 소리가 밖에 웃음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에이 설마다 아니야 나가봐. 나가봤는데 우리 아빠가 소파에서 깔깔깔 핸드폰을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튜브를 마셨던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어머 이게 뭐지? 뭐지? 하고 있는 찰나였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막 효과 봤다 막 그러게 되게 되면은 친구들이 막 사업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효과 보는 거랑 사업하는 거는 별개 거고요. 먹는 거는 되는데 사업은 나는 못해. 그러니 이때가 1,000만 원 벌 때였거든요. 1,000만 원 번다고 했는데 통장은 보여달라는 얘기도 안 했고, 그리고 나한테 보여줘도 제가 안 봤을 성격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 1,000만 원인데 네 일이지. 그래 너나 벌어. 나랑 상관없어. 내 일이 같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1,000만 원 번다 그래도. 근데 이때 권현숙 그룹장님이랑 요 앞에 이맹희 그룹장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 친구 3명 있었어요. 저 산하에 누가 있었냐면 천식 있는 조미영이라는 제 친구가 있어요. 딱 친구. 그 친구가 저 밑에 산하를 한 명 딱 가입되면서 그 친구 천식이 좋아지고 저도 효과 보고 이 찰나에 권현숙 그룹장님이랑 이맹희 그룹장님이 제가 쉬는 날 연희가 알려줬겠죠? 딱 맞춰가지고 우리 집 앞에 왔어요. 그러면서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쉬는 걸 알고 제가 집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권현숙 그룹장님은 평택이에요. 저희 집까지 2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먼 길 오셨잖아요. 그래서 안 내려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 동네 커피숍 갔는데 여기 연희가 있었고 이맹희 그룹장님 그 다음에 여기가 미영이, 그 다음에 저가 여기 끝자리 앉았어요. 근데 여기 분들은 다 엄청 열심히 듣더라고요. 근데 저는 면세점에 이때 보시게 되면 코로나 딱 터졌을 때예요. 코로나가 1월 중순에 터져가지고 저희가 3월가 지나면 괜찮겠지 하다가 3월 말에 회사에서 매출을 어느 정도 높이지 않으면 왜 그러지? 4명만 남긴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개인 매출을 받아서 매장 매출을 올려야만 직원을 안 자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바빴거든요. 열심히 듣네? 그럼 난 열심히 듣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내 사업을 하자. 그래서 저는 안 들었어요. 이거는 마지막에 어떤 분들 이 사진 보고 되게 열심히 듣는 줄 알거든요. 요거는 마지막 타임. 다 설명 끝난 거예요 이미. 난 내 할 거 하고. 그런데 왔는데 성의는 보여야 되겠고, 그러면 일단은 5분 내로 어떻게 마무리 안 될까? 이래서 5분 내로 지금 마무리한 케이스. 근데 보상 플랜 풀어줬어요. 근데 느낌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인사치레 그랬고, 그 다음 저 같은 경우는 3월하고 5월 17일 날부터 사업을 했는데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 날에 왔고 저희들을 세미나로 초대했어요. 아까 말씀하던 그 창고 같은 그 홈쇼핑하는 언니 그쪽 사무실에서 했는데 처음에 갔는데, 그래서 나는 오라 그랬으니까 그 자리를 메꿔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뭐였냐, 다 안 들렸는데 안전성은 들렸어요. 난 제품을 좋아하니까 안전한 거네. 올림픽 선수들도 킬러리스트 다 먹을 수 있네. 괜찮다. 그래서 우리 애기들 먹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계속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애기들 케어가 안 돼가지고 우리 큰애가 항생제를 진짜 1년에 8개월 먹었어요. 감기가 너무 잘 걸려서. 그게 미안해서 내가 엄마로서 이렇게 케어를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애기를 먹여보자 그랬더니 신랑이 완전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알고 애들 먹이냐 난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워드린 게 있었어요. 킬리스트 GM 비용을 한번 검색해봐. 그랬더니 신랑이 그걸 보더니 먹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은 13개월 3살 때부터 먹었어요. 그러면서 세미나 가서 첫 번째는 안전성을 들었고, 두 번째는 박리모 스폰서님, 저희 SCL 박리모 스폰서님 대리인에 계시잖아요. 그때 마침 집안 행사를 해서 여기를 한국으로 왔어. 한번 들었는데 뭘 들었는데 나는 네트가 싫었고 제품만 관심 있었고 나를 사업해라는 거 같고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말하는데 안 들렸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세 번째 갔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뭐 네트워크에 관한 걸 얘기했고, 세 번째 갔을 때는 세 번째는 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부천 우리 집이니까 또 연희랑 미영이랑 셋이서 약속해서 가기로 했는데 연희랑 미영이가 일이 있어서 못 간대요. 근데 우리가 약속은 했잖아요. 그럼 셋 중에 한 명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이니까. 그래서 알았어 그럼 내 혼자 가볼게 해서 갔는데 그날 누구를 만났냐, 박서진 사장님이랑 그 방규모 스폰서님 만났는데 첫 타임에 방규모 스폰서님이 자기 마이 스토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마이 스토리인데 나랑 이렇게 뭐 들리진 않았어요. 어떤 방법도 들리지도 않았고 뭐 비전도 보이지도 않았고 단 하나, 와 진짜 열심히 산다, 눈물 나게 열심히 산다, 나도 꽤 열심히 살았는데 저 정도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눈물이 삥 돌아오게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잖아요. 제가 세 번째 줄에 앉았는데 줄까지 기억하네. 두 번째 줄 중앙에 앉았어요. 근데 막 나가서 막 안아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살았다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방소리 사장님이 그때 젊었어요. 29살 때 만났거든요. 딱 이러고 왔는데 아직도 생각나요. 하얀데 여기 원피스 이렇게 파란색 딱 입고 왔는데 딱 이러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벨트가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네. 근데 처음에 말은 안 들어왔는데 본인이 어떻게 IMM을 했다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저렇게 하면 되구나, 방법이 귀에 딱딱 꽂히는 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 너 사업해라고 막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유튜브로 혼자 공부했어요. 일단 제품이 뭔지, 왜 우리 집에 이렇게 효과 보는지, 우리 아빠가 3개월 만에 효과 보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두셨는데 유튜브에 그때는 유튜브에 별로 내용이 없어요. 누구 있었냐면 김미란 지금 이사님이시죠. 그때 과장이었을 거예요. 그때 1시간 6분짜리 본사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처음에 파워 칵테일 스트레이트 알아들으셨어요? 입에 붙어요? 안 붙죠?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제가 반복해서 출퇴근 시간, 점심 쉬는 시간, 밤에 잠자기 전에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멈췄다 세웠다 하면서 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베껴서 써봤어요. 근데 베껴서 써보니까 내 거가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제품이. 그 다음부터는 제가 5월 17일 날에 왜 사업하기로 결정했냐, 제품이 너무 좋은 거, 내 상상 이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평생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때 저희 시아버님 생신이어서 전라도거든요, 저희가 시댁이. 그랬는데 시아버님도 이렇게 머리가 고부정해서 흰머리가 막 이렇게 난 거예요. 6개월 만에 만났는데. 그래서 시댁까지 드시다 보니까 우리 집에 8명이 먹는 거예요. 8명이 먹으면 150만이 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출, 입금 이게 딱 연초에, 매일 장부는 안 적지만 연초에 그게 입출, 내 적금 얼마 하고 보험 얼마 하고 이렇게 계획 있게 살아요. 우리가 보통 연봉은 연말에 정해지니까. 그런데 150만 내가 적금을 들면서 아파트를 샀는데 이제부터 150만 원 PM을 먹어야 되니까 내가 적금을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소급자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지금 1년은 내 돈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은 내 돈으로 먹기 힘들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먹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5명을 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5명을 어떻게 소개해? 나 일단 사람이 없는데 나는 인맥도 없어요. 왜냐면 나는 일에만 열중하고 그 매장에만 갇혀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모멘트에 내가 먹는 걸 올리래요. 그래서 제가 5월 17일 날에 딱 에비수 옷을 했는데 그거를 다 적고 제가 매장이랑 저랑 분리를 했어요. 매장 위챗으로 고객님을 응대하고 제 위챗은 PM만 올리고, 그게 바로 5월 17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5월 17일 날부터 사업을 한 케이스고, 그리고 5월 17일 사업하면서 너무 많은 거절당하잖아요. 왜?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니까. 그저 우리 집에 우리 아빠 우울증 좋아졌고 우리 엄마 골다공증 좋아졌고 그래서 이게 그때 골다공증 근데 결과치도 안 나왔었대요. 근데 누가 믿어요? 니네 뭐 골다공증 너 사는지 너 파는지 누가 알고, 내가 우리 아빠 창피해서 정신병 환자라는 것도 얘기도 안 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집 아빠 우울증 좋아져. 에이? 뭐라? 너네 집 아빠 우울증 있었어? 무슨 말이야? 너 사업하려고 날 거들끼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왜 난 주구장창 3년 우울증 있었다 하면 누구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나가서는 항상 밝았으니까. 그런데 나 진짜 좋아졌는데? 뭐지? 했는데 엄마가 그때 이렇게 사진이 나왔어요. 원래는 저희가 19년 12월부터 먹었잖아요. 12월에 엄청 부었었어요. 나가면은 저기 대학교 가서 건강검진 한번 해봐라 이런 조언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건강우울증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9월달 거 제주도 올라갔을 때랑 비교를 했는데 3개월, 4개월 먹었는데 좀 많이 바뀌었어요. 붓기는 빠졌고. 그 사진 이거 2개를 먼저 쓰다가 골다공 수치가 딱 이렇게 건강검진했는데 골다공 수치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핀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 거절당했어요. 10명 말다.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하면은 우리 친척들 다 먹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친척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날 찾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내가 말하면 누구도 먹겠구나. 그래서 친구들도 내가 말하면 다 먹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더 어렵더라고요. 와, 내 이제 못 살았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와, 이게 뭐하지 어쩌지 했는데 그 거절이 무섭지 않은 이유가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했어요, 이 제품을.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을 사드려도요, 보통은 조금만 먹고 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아침마다 따닥따닥 컵에서 타먹는 소리가 들려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나는 거절당해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공짜로 먹어야겠구나,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엄마 아빠 합격이라는 이거로 버텼어요. 버텼어요. 그걸 거절당해도 일주일 후에 또 전화하고 내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안전성 공부했다면 야, 이렇게 안전한 거다. 그럼 일주일 후에 뭘 배웠어요? NTC도 공부했을 거 아니야. 와, 이 또 NTC는 이렇게 대단한 거라. 이렇게 거절당해도 난 상관없어.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배운 거를 그대로 계속 전달했어요. 그러고 보시게 되면은 방법이 너무 없어. 누구도 안 믿어줘. 엄마 아빠가 계속 버팀목을 해줬고, 또 하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이전에 74kg였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한 달보다 2달 반을 먹었다 그랬죠. 생리가 왔잖아요. 근데 제가 사업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맛없어도 꾸역꾸역 먹고 있더라고요. 그게 돈처럼 보였거든요. 왠지 내가 이거를 많이 먹으면 돈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나도 몰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었는데 허리라인이 나와요. 호르몬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요, 다이어트 처방약을 먹고 그다음 운동을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해야 되는데 운동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그 채우 씨가 제일 싫은 화장실로 도망가는 사람. 그래서 운동은 이거 안 되고 나랑 안 맞고, 그럼 처방약 먹는데 또 살이 안 빠지고, 그래서 저는 계속 실패했어요. 한 달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게 허리 라인이라는 거는 모르고 살았어요. 물통 이렇게 일자였거든요. 근데 이걸 먹었는데 보시게 되면 이게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허리 라인이 좀 살짝 들어간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뭐지? 나 평소에 허리 라인, 살은 몸무게는 거기서 거긴 같은데 왜 허리 라인에 보이지? 왠지 내가 디톡스를 하게 되면은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어디서 온 느낌인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자동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제품을 진짜 열심히 먹게 되면 나도 몰래 그런 느낌? 이 가슴에서 뭐가 있어요, 그런 게. 예. 그래서 그게 느낌 받았고, 그럼 디톡스를 해야겠다. 그러네. 내가 우리 아빠 우울증 있고 우리 엄마가 고장수치 좋아졌고 이거 말하고 다녀도 누구도 안 믿네. 그러면 한번 나를 바꿔볼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월달 이전에 3일을 원래 해봤어요. 해봤는데 입이 간질간질간질해서 너무 먹고 싶은 거 제외하고는 참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6월달에는 사업 때문에 한번 나를 바꿔보고 싶어서 5일을 했어요. 그래서 69.3을 시작했는데 5일 되면 64.6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5일 끝나면 원래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는 누구도 유지하는 방법도 가르쳐준 적도 없고 몰랐어요. 그리고 그 디톡스 하는 5일 동안에 냉면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거저 딱 끝나는 거죠. 이튿날 아침에 바로 냉면 먹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몰랐어요. 그럼 했어요. 그래서 바로 64에서 또 일주일 지나니까 66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이것도 뭐 또 다시 이렇게 탄력 이게 있네. 그래서 그런데 아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또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7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짝은 올라갔지만 최고 봉보다는 낮은 66.6이잖아요. 그래서 해봤는데 62.5로 뚝 떨어지더라고. 7일을 했더니. 그래서 62.5가 근데 여기를 타파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 제가 제일 오래 유지한 몸무게가 62.5였거든요. 그래서 그 오래 몸무게 유지하는 거는 거기를 조금 많이 빡세게 힘을 줘야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이때 제가 17일을 해봤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달을 해봤어요. 독일 PM 사업을 하는데 김지우 사장님 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메가피프 그룹장님이신데 자기 한 달 피만 먹어도 잘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공유에 들었어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진짜 이게 전쟁이 나면 라면 들고 뛰지 말고 PM 들고 뛰라는 말 들어봤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죠? 진짜 이게 라면 들고 뛰지 말고 PM을 뛰라고 그러는데 진짜 내가 한 달 내내 PM만 먹어도 진짜 팔팔하게 사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럼 62.5 이거를 62.5를 이거를 타파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한 달 한번 피만 먹어보고 살아보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볼은 먼저 해보고 되면은 내가 한 달 해보자. 그래서 한 달을 쫙 했어요. 했는데 그 사이 17일 딱 저녁 17일째 되는 저녁이었는데 우리 신랑이 교촌치킨을 배달시켜가지고 봉 하나, 윙 하나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한 달 진짜 피만 먹었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쁘게. 엄청 예쁘게 팔팔하게 잘 살아요. 왜냐? 이렇게 유기농을 넣고 나쁜 걸 내 몸에 하나도 안 넣잖아요.
요즘에 과일 야채 시장에서 봐도 농약도 있을 수 나쁜 산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나는 순수 유기농 이것도 흡수율 높은 거를 계속 흡수하다 보니까 얼굴색이 아까 제가 그 얼굴색이 보셨죠? 그 얼굴색이 톤이 예쁘게 변하면서 머릿결도 좋아지면서 손톱도 이렇게 막 나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에비수 매장은 직원을 잘랐기 때문에 원래 매니저는 막 이렇게 박스 가게가 아니에요. 옷 매장. 이렇게 박스 한 박스에 반팔티가 100장 들어가면 엄청 무거워요. 남자분들 들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PM을 하면서 박스 가리기도 하면서 그거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PM만 먹어도 팔팔하게 살아요. 네, 물론 내 혈관 질병이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잘 안 되겠죠. 예, 그리고 혈압이 너무 낮거나 빈혈이 너무 심한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근데 저는 독소가 많은 사람이지 뇌혈관 질병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간 PM을 먹었는데 진짜 물고기가 팍팍 사는 것처럼 진짜 잘 살아요. 진짜 잘 살아요. 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디톡스에 성공했어요. 저는 한 2달 반 정도 5월, 6월, 7월 중순까지 진짜 PM에 쩔어 있었어요. PM만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저 오로지 PM. 니 나를 거절해? 알았어. 공부하고 내가 또 들어올게. 기다려. 내가 또 쳐들어갈게.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PM 이러던 니 거절하지 상관없어. 이런 거였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3개월 딱 지난 순간 봤더니 친구들 모멘트를 보게 되면 누구한테는 이렇게 딱 하트를 나누는데 내한테는 하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알았어요. 아 이게 위치에지 빙비도 되는구나. 아 그럼 나는 왜 하트 없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그거 당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막 속상한 거예요. 그때부터 오기가 발동했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이 모멘트를 제가 뚱뚱했을 때부터 이렇게 뚱뚱했을 때부터 날씬할 때까지 차근차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도 나를 딱 빙비했지만은 한 2주에 한 번씩 와서 얘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나 봐요. 가끔씩 들어와서 봤대요. 봤는데 맨날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 미친듯이 하는 모습 좀 궁금했겠죠.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친구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제가 미친듯이 하고 있었으니까. 거절하던 친구들 3개월만 찾아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니베덤스라는 그룹을 따로 만들었어요. 우니베덤스 그룹은 저희가 이제 친구들 중에 해빙책 좋아하고 시크릿 좋아하는 책이 그 2권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갔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룹을 한번 이걸로 해볼까 하면서 우주의 힘 그래서 그 2 책에서 나온 거고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독일어로 우니베덤스라는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때는 왜 이거를 했냐면 그룹은요 빨리 차리면 안 돼요. 이때 제가 그룹을 이거 만들었을 때 초기에 그 박유모 스폰서님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 박유모 스폰서님 그때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VP 이상 아니고서는 그룹을 만들지 말고 스폰서를 활용하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나는 네트워크 내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이해를 못한 거죠. 스쳐 지나갔어요. 그 말이 분명히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 그룹을 만들었는데 조금 힘들게 끌어오게 했어요. 그럼 저는 이거를 왜 띄우냐? 직급이 너무 낮을 때는 본인 그룹을 별도로 만들지 말고 제 생각에는 한 EVP 유지 이상부터 만드시면 좋아요. 네. 스폰서를 활용하셔야 돼요. 진짜 힘들게 끌어오는 그룹이에요. 물론 이 그룹이 있어서 내가 포기 안 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진짜 힘들어요. 스폰서를 활용해요. 작은 그룹이 작을 때는.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저희 이제 발전 순서를 보게 되게 되면은 2020년 5월 17일 했을 때 저는 조명이라는 친구 있죠. 그분이 천식이 좋아졌어요. 우리 천식 하면은 막 기침하고 뿌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친구가 한 2달 먹고 그 뿌리는 거를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가슴이 천식 있는 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쌕쌕쌕 소리가 나요. 본인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 친구가 8명 애용자를 이렇게 딱 소개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2000포인트 올라오고 제가 한 1500포인트 해가지고 SM이 돼서 그때 28만원 들어맞고 두 번째 달은요 이때 친구가 3000포인트로 SM 했고 제가 7000포인트로 개인 매출로 했고 이때는 6월달에는 진짜 미친듯이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절당하고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IMM 개인 매출로 7000포인트 받아서 IMM을 마감했고 근데 제품만으로 하니까 저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자꾸 나를 일커 세워야 돼요. 나를 일커 세워야 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본인을 일커 세우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어느 한순간 6월 달에 전철을 딱 내리고 버스를 갈아타면 우리 집인데
전철 딱 내리는 순간 내가 뭐 한 짓이지? 이번 달 내가 하면 IM 될 것 같은데 120만 들어온다나? 100만 원 들어온다나? 아야 근데 나는 면세점 다니는데 쉬는 날도 많아. 아싸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이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라 안 한다. 안 해. 이러고 버스를 타는데 5분 후에 우리 집에 딱 도착했죠. 5분이면 버스 도착하니까 집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 집 강아지들이 우리 집에 돌쟁이 아들, 우리 3살짜리 딸이 엄마 딱 들어가는데 엄마! 이러고 나한테 여기 총총총총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면서 엄마 사랑해 이렇게 딱 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지금 우리 엄마랑 똑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아플 때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유전병이 보통 50%인데 내가 아프지 않으려면 보장 없어요. 내가 우울증 걸리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걸렸을 때 내 자식이 나랑 똑같은 걸 경험한다? 그런데 아니야. 얘네는 AI 시대니까 나보다 어쩌면 더 격렬하게 이거를 치열하게 살아야겠구나. 이거는 아니야. 내가 일단은 칼을 뽑았으면 끝장을 내보자. 1년에 해보자. 그래서 우리 애들 보면서 바로 생각을 바꿔서 1년에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6월달 다 했어요. 그래서 제품으로 하게 되게 되면 제품만을 너무 좋아서 하게 되면 한계가 온다는 거. 그래서 6월달에 그랬고 7월달에는요 제가 위피를 했어요. 위피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했냐, 친구들 거절하던 친구가 돌아오는 타이밍이었어요. 이때 위피가 친구들 거절하다가 제가 막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3개월 지켜보다가 그럼 나도 해볼게 이러고 그때 4명이 왔었어요. 4명이 와서 저희가 6명, 그래서 8명 미행 이제 사업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너무 좋아서 그룹까지 만들면서 으쌰으쌰 했던 기간이었고 7월달에 제가 또 위피해서 친구들도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상 플랜을 풀었어요. 이때 권은숙 골장님이 저한테 그때 이 타이밍이 뭐냐면요, 그 전에 2019년대 시작했던 사장님들이 한 번 죽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한 번 딱 없어지다가 내가 2차로 딱 들어온 케이스, 그 스물해진 케이스에 딱 이런 미친년이 나왔어요. 아무튼 이런 사람이 나와서 그러니까 막 신기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권은숙 국장이 나한테 뭐라 그랬으면 너 지금 텐션이 최고야, 너 한번 강의해봐 이더라고. 근데 저는 권은숙 국장, 이명희 국장도 그렇고 다 친구들이에요. 너네 하는 내가 못해 이런 느낌. 그래도 강의도 대단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때 그쵸? 우리 처음에 나왔을 때는 들어도 같은 그 내용이고 왠지 나도 할 수 있었던 그런 강의였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하겠구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일주일 공부해볼게, 보상플랜. 그때 보상플랜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공부해보고 내가 만약에 되면 강의할 건데 내가 그 전날에 못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또 해줘. 이렇게 해서 제가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 그래서 3일 공부했는데 보상플랜이 너무 좋았어요. 미치게 좋았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돈은 연봉 협상해도 5% 7%밖에 협상이 안 돼. 그런데 이거는 내가 돈 벌 뿐만 아니고 내가 추천해드린 모든 친구들, 친척들 다 같이 부자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같이 연동되는 돈이 된다고? 말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알잖아요. 내 친구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걸 내가 다 알잖아요. 근데 나는 면세점을 하게 되면 나 혼자 해서 해야 돼요. 친구들 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친구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너 장점, 내가 없는 게 연희가 있고 내가 없는 게 미영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막 장점이 막 보이기 시작한 거야. 난 내 친구들이 장점이란 생각 못 해봤어요. 그래서 얘는 좋은 사람이야 이걸로 끝났었거든요.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장점이 너무 많아. 딱 뭉쳤더니 완벽한 딱 1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완벽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네 같이 하니까. 이걸 느끼는 순간 너무 멋있는 보상 플랜으로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막 꿈이 막 같이 친구들이랑 레미안 아파트 청약해가지고 막 같이 살고 저 명당을 사가지고 막 별장을 지어가지고 창문 열고 미영아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 이러고, 미영이하고 내가 카페 밑에다 1층에 우리 모임 장소를 만들면 미영이는 이렇게 원고를 써주면 내가 그 원고를 들고 나는 강의할 수 있으니까 원고를 딱 들고 나서 나 강의하고 올게 이러고 올 수 있고 이런 것이 막 그려지는데 미쳐버리겠는 게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친 듯이 더 미친 듯이 막 PM 전달했어요. 그래서 위피를 그때 찍었고, 그리고 11월은 1월 때는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4인 집합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거의 세미나도 못 돌리고, 돌려도 1년에 한 손꼽힌 5손가락 안에 정도 그렇게밖에 안 돌렸고, 온라인 시즌도 없었어요. 근데 고맙게도 방기모 스폰서님이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온라인을 돌려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성공한 사람 스토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놓치지 않고 모든 공유를 다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전달하고 해서 11월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네트워크 마케팅도 몰라. 제품 선물 누구도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권현숙 그룹장님, 이명희 그룹장님, 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가자
이러는 것밖에 없었어요.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가자 이렇게 되게 돼서 이렇게 EVP를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온 친구 다 IMM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됐다. 이제 6월달에 다시 독일 가면 게임 끝 이러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성공이야 뭐 이런 찰나였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 사람은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데 이게 그 사람을 탁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위에 뭐 시스템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끌어 탁 올리는 능력이 부족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5월 이때 요 사이에 1월쯤에 1월 달에 제가 정신을 딱 차리고 그러니까 11월부터 엄청 미치듯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고 나니까 1월 달인 거예요. 1월 달인데 막 사업자방에서 막 얘기가 오가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 저 혼자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정신 딱 차리고 나니까 다 손을 놓기 시작하더라고. 너무 힘들었나 봐. 가자 이걸로만 했으니까 너무 힘들었나 봐. 막 손을 놓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들이 거의 1차 사업자분들은 다 안 했어요. 그리고 다 애용자로 그러니까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먹기는 먹잖아요. 그래서 애용자로 나왔는데 저처럼 크게 가자 이런 건 없어서 이때 슬럼프가 왔어요. 딱 2월 달쯤에 제가 계속 생각하다가 나도 그만둘까? 왜냐면 안 하겠던 사람들한테 계속 하자 이러니까 나도 거기 빨리 들어가는 에너지가 딱 바닥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닌데 이거 일단은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만약에 그만두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김기문 딸이 열심히 대학교를 보내놓고 일본 유학까지 보내놨는데 다단계 하다가 들어오고 이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이렇게 막 거절당하고 하니까 너무 내가 막 사랑스럽지 않게 느꼈었어요. 처음에 다이어트도 하고 하니까 막 자신감이 붙었는데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요. 내가 그때 뭘 봤냐? 친구들이 왜 이걸 안 하지? 답을 계속 찾았어요. 내한테 답을 찾지 않고 상대방한테 답을 찾았어요. 왜 안 하지? 그래서 자존심 상했나? 그런가? 그러면 도대체 나도 자존심 상하긴 한데 나는 근데 할 건데 그러면 도대체 자존심이라는 게 뭘까?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 이 세 개를 검색해봤더니 이 세 개가 딱 뜨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자존감을 높여야겠구나. 자존감을 높인다는 게 자존감을 높였을 때 성취감으로 자신감이 됐고 생겨야 되는데 그럼 내가 뭘 하면 내가 자존감이 높아질까? 뭘 하면 내가 사랑스러워질까? 친구들이 내가 말하니까 싫다는데 왠지 나만 미운 오리 같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등산을 했어요. 운동을 했어요. 왜냐? 내가 못하는 게 운동이잖아요. 내가 살면서 못하는 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매일 출근하기 전에 아침 운동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매일 했어요. 그것도 주말도 하고. 그랬는데 운동을 3개월 하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등산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아침 조금 늦게 일어날 수 있으면은 출근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가 이거 등산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매일마다 우리 집 앞에서 우리 집에서 계속 등산을 해야 되나? 내가 등턱에 갔으면은 그때부터 정상에 다시 올라가면 안 되나? 그러면 시간 아끼는데 그러면 딱 생각하다가 여기 매일 집 앞에 나가는 게 억울하네 막 그런 심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보상풀이랑 연결 딱 해봤더니 나 지금 VP네? 저기 내가 CL 가고 싶은데 나 벌써 여기 VP를 본 거예요. 보게 되면 3분의 1은 온 거잖아요. 그러면 독일 PM 보상 플레이는 너무 오래 안 누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독일 PM 보상 플레이는 내가 유지가 되는구나. 매일 아침 등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매일 매출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VP면은 250만 원이 내 안정권에서 시작하는구나. 명의는 그럼 1000만 원권 시작하고 현수기는 2000만 원권 시작하는구나. 이거 진짜 대단한 거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있어? 그런 게 하나 느꼈고 또 하나는 뭘 느꼈냐면 이어폰으로 G.O.D 노래 하나 있어요. 그 옛날에 그 대학교 진입할 때 그걸 대학교를 고를 때는 너무 그 노래를 들을 때 공감됐어요. 그렇지, 인생을 이렇게 방황하는 거야. 그렇지, 다 방황하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날 노래 딱 듣고 내려오는데 뭐야 왜 이렇게 방황하지? 방황 왜 하지? 독일 팸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내가 아이템 찾지고 마음에 들면 어디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노래를 슬프게 부르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나도 고등학교 때 이 노래가 슬펐지. 그러고 봤더니 내가 독일 PM을 하기 전이랑 나랑 완전 틀린 사람인 거야. 마인드가. 그러면서 김지연 니 독일 PM한테 참 사람 됐구나 이러면 내가 막 어루만져 주는 거야. 그래서
괜찮아. 거절? 그딴 무섭지 않아. 안 해? 내가 보여줄 거야. 기다려봐. 이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안 하겠다는 친구들 다 놔버렸어요. 괜히 안 해? 그래서 그 원래 사업자 방을 없애버리고 딱 하고자 하는 사람을 딱 묶어놨어요. 딱 하고자 하는 사람들 묶어가지고 다시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지독한 년 이러겠죠. 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듣는데 왜 이렇게 하는. 근데 그 텐션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막 으쌰으쌰 하는데 누군가가 그거 안 해. 그럼 내 텐션 올렸던 것이 그쪽에 가서 훅 떨어지더라고요.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사업자방을 만들어서 제가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때는 그때 2차 사업자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기존에 우리 미영이가 소개해준 대련에 저희 오견이랑 이제 애용자분들이 좀 탄탄한 애용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모션은 막 중을 하네. 모션을 시창으로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 그쪽 라인으로 제가 애용자 쪽으로 매출을 해가지고 그때 PT를 어렵게 한 케이스예요. 다른 분들은 PT를 조금 스무스하게 잘 갔는데 저는 진짜 어렵게 해놨어요. 또 1년 만에 월천만 지급 PT를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그래서 근데 이게 PT를 찍기는 찍었는데 순 매출로 오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그룹이 형성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빨리 그룹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6월달 다시 VP, EVP 유지를 했지만은 그래도 연봉을 따졌을 때 한 3천만 원 이상은 되더라고요. 이 VP, EVP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제가 4월부터 전업 PM을 했고 1년 반 만에 한 2년 딱 2년 만에 이제 PT가 유지되면서 이제 SP 이렇게 올라온 케이스예요. 그러다가 이 자산 가치는 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만년 IMM이에요. 1년 넘게 해서 IMM. 아유, 나는 만년 IMM인데 나는 이거 안 어울리나 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입에서 나왔냐면, 야, 넌 만년 IMM 되게 대단한 거야. 너 월 100만 원 들어오잖아. 그치? 근데 너 지금 뭐 했어? 그게 권리소득인 거야. 너 지금 아파트 얼마짜리 가지고, 니 지금 1년 동안 만년 IMM인데 1년 사이에 너 뭘 했는지 알아? 8억짜리 아파트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표나 있잖아. 8억인데 그거를 월세 내놓으니까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된다더라. 너 지금 권리소득으로 100만 원 버는데 너 1년 사이에 8억 아파트 너 어떻게 해내니? 보통 사람들 해내나? 못 해내. 그러면서 자산 가치가 그때 딱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봤더니 제가 이게 30억 자산 가치를 해낸 거예요. 1년 반 사이에. 30억 자산 가치. 이 편에서는 아파트를 3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년 반에 제 꿈을 이뤘어요. 저는 옛날에 면세점 다니면서 꿈이 그거였어요.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내 죽을 때 아파트 3채를 남기자. 내 아들, 딸, 내 거 하나. 그리고 각자 하나씩 결혼할 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내 거는 애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주고 엄마가 그래 돌아가는데 뭘 남기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 내 거는 용돈으로 주자. 그래서 아파트 3채가 꿈이었는데 어머나 1년 반 됐더니 제가 아파트 3채를 만들어낸 거예요. PM으로 해가지고. 그 진짜로 이때 이 1년 반, 1년쯤 되는 돈 가지고 제가 또 아파트 하나를 더 샀어요. 물론 돈이 그 정도 그렇다고 해서 한 6천만 원으로 해서 또 아파트 살 돈은 안 되지만 그걸 전세로 전환하는 식으로 해서 아파트 사는데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권리소득이 아파트 3채, 진짜 아파트 1채. 이렇게 1년 반 만에 해냈고요. 두 번째 해는 보시게 되면 2년 반 만에 100억 자산 가치. 왜? 저는 1,000만 원이라는 수입은 이미 깔고 가잖아요. 1,000만 원에서 월초는 1,000만 원,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1,000만 원은 깔리고 가는 거고, 저희는 지급이 유지, 오토식 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매출 올라오면 2,000만 원 되는 거고. 적게 100만 원으로 계산해도 내가 아파트 몇 개예요? 이 편은 100억이라는 자산 가치를 창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자산 가치 따질 때 너무 대단한 게 도기 PM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빨라요, 성장 속도가. 이렇게 보시면 월 1,000만 원이랑 타 네트워크 마케팅은 보통은 7년에서 11년 플랜이래요. 근데 저희는 몇 년 플랜이에요? 1년에서 2년 플랜이잖아요. 빠르면 7개월 플랜이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 보상 플랜, 독일 플랜 도대체 뭔지를 뚫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회를 딱 잡고 미친 듯이 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슬럼프가 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1월 정신 차리고 나니까 슬럼프가 왔어요. 근데 나는 이걸 해야 되고 EVP에서 PT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이게 1월 18일이에요. 하루는 이렇게 매장에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최고의 타이밍인데 전문가들이 이제 2년 후면 들어오게 되는데 내가 전문가가 안 되면 안 되겠네. 그리고 나는 1,000만 원 어떻게든 갈 것 같은데 내 파트 내가 추천한 사람들은 1,000만 원 가려면은 멀었잖아요. 그냥 나만 가면 이상한 거잖아.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후속을 해야겠다. 후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1월 18일 날에
이때 모멘트 올렸어요. 이렇게 막 바로 이렇게 그만둬요 이러면은 다 알아챌까봐 다 알아챌까봐 이렇게 빙빙 둘러서 나 그만둔다를 얘기했는데 우리 내 친구 조미영은 딱 알아채더라고. 너 그만둘 거야? 이러고 문자 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만뒀어요.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때 이게 이렇게 해서 제가 4월 달부터 전문으로 이렇게 전문으로 전환을 한 케이스. 그리고 전문은 왜 했냐고 저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전문으로 부업을 하다가 전문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독일 PM 전문을 해야 될까요? 물어봐요. 당연히 전문을 해야죠. 특히 2023년도는요. 딱 이거예요. 송골매가 시속 389km로 쫙 달린대요. 시속이 이렇게 빠르대요. 독일 PM이 2023년도에 성장 속도가 이런 속도예요. 그런데 내가 이때 탑승 안 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독일 PM은 전문가들의 유입이 좀 빨라요. 원래는 5년 이후에 들어오는데. 왜? 그만큼 비전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금 전문가를 들어올 시점에 내가 미친 듯이 안 한다? 전문을 안 한다? 이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VP 직급이면 지금 만약에 PM 주구장창 해왔는데 VP 직급이다. 그러면 무조건 부업으로 하지 말고 전문으로 뛰어들어라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지금은 발을 들여놨어도 신랑이 그래도 우리는 밥 먹여주고 생활이 되면 전문으로 하시라. 저는 이렇게 떠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문으로 PM 하시라. 예. 가족 건강도 챙기면서 전문으로 PM 하시라. 저는 무조건 이렇게 전문을 하세요. 왜? 내가 해봤지만은 보세요. 제가 전문으로 하는 순간 PT가 유지가 돼요. 전문으로 하는 순간 2달 만에. 주구장창 PT 유지 안 됐는데 딱 전문으로 뛰는 순간 첫 달에는 결과가 잘 안 보여요. 첫 달에는 후원 위주로 했고 그럼 두 번째 달부터 효과가 보이는데 그게 바로 PT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성장 과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스폰서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러고 그러고 스폰서를 자꾸 다른 그룹 스폰서랑 비교해요. 그리고 다른 그룹 와서 뭐 듣고 좋아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비교해요. 세상에는 완벽한 1인이 없어요. 우리 위에 스폰서들도 보게 되게 되면 장점이 다 있는데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명희 그룹장님은 부드러워. 강한 사람이랑 잘 어울려. 권영숙 그룹장님은 너무 강력해. 그럼 나랑 강한 사람들을 강하게 부딪혀.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 RI 스폰서를 찾겠죠. 혈리 스폰서를 찾고. 혈리 스폰서님은 온라인을 잘해. RI 스폰서님은 요런 마인드 쪽으로 힘들 때 찾아가면 정답이 딱딱 꽂혀줘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방기부 스폰서님은 큰 방향을 잡고 액션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방기부 스폰서한테 문의하면 그게 무슨 일이에요? 일도 아니잖아요. 큰 방향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소심했나? 이렇게 되면 다시 큰 방향을 보게 되는 케이스. 그래서 완벽한 스폰서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내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 그룹은 내가 알려야 돼요. 우리 스폰서님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사업이다 이걸 알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옛날에 사는 방식은 뭐냐면 내가 매니저를 하려면은 그분이 매니저가 안 돼야 내가 매니저가 되고 내가 차장이 되려면 그분이 차장이 되지 말아야 내가 차장이 되는 거고 학교장도 반장이 되려면 네가 반장하지 말고 내가 반장해야 돼. 맞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져야만 내가 승리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가 성공해야 내가 성공한다는 이런 생각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 파트너들 올 때 교육받고 오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그러면 뭐 스폰서가 말을 하게 되면은 저게 또 나를 일을 시키려고 지가 직급하려고 저러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IMM 진짜 힘들게 하고 있는데 10,000포인트 다 됐어. 근데 500포인트 남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해! 포인트 너무나도 해! 이러더라고요. 아유 저것들이 또 포인트가 모자라가지고 또 나를 시키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했어. 그리고 난 고집쟁이거든요. 고집 되게 세요. GT에다 O형이거든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겠다? 그 파트너를 매니저 통과시켰으면은 그 다음 달에 어때요? 간접수당이 그 사람이 움직였을 때 나와요. 근데 내가 도와서 그분 했었으면 그분이 28만 원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매출을 그 사람한테 안 넣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움직였으면 불구하고 얼마 벌어갔어요? 즉 직전 수당 고작 7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었었구나. 지나가봐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게 되면 일단 내 사업이니까 내가 액션을 크게 하겠다. 내 스폰서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부터 뭐든 가든 다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스폰서가 말을 했을 때 내가 아닌 것 같아도 일단은 메모해놓거나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내가 그 겪을 거를 다 겪은 다음에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스폰서님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성장을 직접 본인이 안 해보면 스폰서가 아무리 대단한 얘기를 해줘도요 그게 내가 뭐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참여하셔야 돼.
시스템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빨리 이해를 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만나서 그리고 나랑 이익관계 없는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 때 알아들어요. 더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시스템 나부터 뭐든지 하라. 스폰서가 말할 때 원망하지 말고 내 스폰서랑 누구랑 비교도 하지 말고 나부터 뭐든지 하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이메일 그룹장이 이렇게 센터를 냈어요. 2021년 1월에 냈어요. 근데 저는 온라인으로 했었거든요. 저는 오프라인이 없어서 저는 온라인으로 시작한 케이스예요. 두 번째 사업자분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7월 달에 나왔어요. 5월 달에 PT 찍고 첫째 사업자 없는 경우 상황에서 이 두 번째 파트너가 이제 새로 한 명이 진짜 사업하겠다는 사람 우리 방송나라 사장님이 있어요. 애기 엄마. 임신 5개월 때 만났는데 임신 5개월 임신 중에도 먹으면서 사업을 검토하고 지금 애기 엄마 많이 못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은하랑 그때 파트너 한 분이 나와서 그분을 제가 성공시키고 싶어서 그때는 좀 느낌이 왔어요. 얘를 어떻게 끌어당기면 얘도 되겠다. 그걸 끌어당기는 거를 제가 전에 등산을 함과 동시에 제가 공부를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리는데 그럼 뭐 할까? 시스템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한번 시스템 소그룹을 해볼까? 이래서 온라인을 했던 케이스. 그래서 2021년 1월에 오프라인을 했는데 초대를 했는데 누구도 안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달은요. 저희 이메일 그룹장이 나와서 강의하래요. 저는 또 이렇게 강의하면 좀 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강의하는데 내 파트너는 하나도 없어. 그럼 이메일 그룹장 오늘 누가 초대했어? 초대했는데 안 왔어. 그러면 그래서 나는 해야겠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이러고 파트너도 없는데 나 혼자 막 떠들고 강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여기 지금 사진이 없는데 어느 하루 제가 이 자리에 앉았어요. 이 자리에 앉았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이게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한 바퀴 쫙 돌리고 저는 모멘트 올리는 습관이 있는데 카메라를 딱 들었는데 뭐지? 이 다 내 파트너인 거야. 뒤에 쫙 앉았는데 다 내 파트너인 거야. 에이? 뭐야 다 내 파트너네? 이러고 소리 있었는데 우리 이메일 그룹장 여기가 딱 서서 뭐라는지 알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혼자 와서 강의하고 파트너 없이도 강의했는데 파트너가 이렇게 생겨서 혼자 빙빙빙 울고 있어요. 우리 스폰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그룹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본사 강의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더들이 나왔고 이렇게 언니들이 모이라 그러면 또 이렇게 모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든지요 스폰서한테 의지하지 말고 나부터 하게 돼야만 그리고 나부터 해야만 그룹이 생겨요. 예, 나는 안 하면서 스폰서 이거 후원해주세요. 스폰서가 우리 파트너를 스폰서 뚝 던지잖아요. 그게 신뢰관계로 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게 일단 건너뛰는 순간 조금 떨어져요 확률이. 그 다음에 여기 있었구나. 명심하라. 강하되 부드럽게 하라. 저는 좀 강하게 했어요. 전 1년은. 근데 부드러움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여유가 생겨서 좀 부드러운데요. 결국은 나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 니 되는데 김지훈 너도 SP였는데 나는 안 돼? 그렇잖아요. 다 됩니다. 단 하겠다고 마음 먹었나 안 먹었나 능력 차이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능력이 좋으면 빨리 가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능력 차이로 PM에서 승부 보는 건 아닙니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서로 활용하되 누구한테도 의지는 하지 말라. 스폰서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거를 활용하되 뭘 해주세요 했을 때 안 해줬다. 그러면 서러워하지 말라. 나부터 그걸 시작하면 되고 아니면 자매랑의 손을 빌려도 된다. 그래서 활용하되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의지하는 순간 뭐가 생기냐? 불평, 불만이 생겨요. 내가 딱 의지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내가 힘이 액션이 딱 떨어지고 불평불만이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특히 스폰서를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못 끌어올리냐? 좀 뭐 하면 안 될까? 막 이런 불평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방법을 모르고 액션을 하기 싫고 좀 게을러졌고 좀 텐션이 떨어졌을 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인 거예요.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고 배움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을 어떨 때 만나냐? 독일 가서 IMM 트레이닝 가서 이런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모든 시스템에 참석하고 모든 그 여행 행사에 이렇게 쫙 달성됐을 때 지혜로운 사람을 제일 많이 여기까지 먼 길 오시는 자체가 이미 엄청 열정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분한테는 동기부여 안 받지만 내가 어쩌면 이분한테 동기부여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은 내 입맛에 딱 맞는 사람 한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박소희 사장님 만난 것처럼 박리모 스폰서님 만난 것처럼
내가 처음에 왔다가 에이 별로네 이러고 안 갔으면 됐겠어요? 내가 3번은 갔으니까 만났겠죠? 이런 식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려면은 이런 데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인 거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사업할 때 그래요. 아, 난 친구랑 성공하고 싶어. 나는 직장에 성공하고 싶어. 해서 감정으로 막 똘똘똘 뭉쳐요. 예. 근데 제가 해보니까 감정보다 뭘 해야 되냐? 내가 우수해져야 돼요. 내가 상대방한테 필요한 사람이 돼요. 상대방이 필요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가 서로 성장시키는 관계가 최고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나를 원망했던 파트너도 있겠지만은 어느 순간 내가 경험하고 있으면 그분이 원할 때 내가 또 한번 딱 도와줄 수 있을 때 이럴 때 다시 회복도 더 빠르고 이런 식으로 서로 성장시킬 수 있으려면 어떤다? 내가 성장해야 된다. 내가 우수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남는 사업을 해야 돼요. 독일 PM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리더를 찾으라 그러더라고요. 리더를 찾으면 되는 사업이다. 3명의 리더를 찾으면 월 4천까지 가고 5명의 리더를 찾으면 월 1억 이상은 간다. 리더를 찾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리더를 사실은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왜? 제가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리더가 나한테 오겠어요. 맞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80% 이상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리더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리더는 찾는데 보편적인 사람들도 많이 컨택을 하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 나는 엄청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남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돈을 쫓으려면 리더들이 오면 돼요. 리더들이 오면 따 자기 알아서 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이랑 같이 했을 때 내가 성장해요.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이러면서 모든 방법이 내가 깨쳐서 방법이 생겨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려면 어때요? 파트너를 잘 봐야겠죠. 마음 다 해봐야겠죠. 쓱 이렇게 보면 사람이 보이나요? 방법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래서 마음 그래서 뭐 간이고 쓸개고 다 해서 봐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파트너도 성장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만 성장해서는 안 되고 모든 공부도 어때요? 혼자 하나요? 같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 나만 성장 안 되고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사람이 남는 방식이에요. 오래가요. 그리고 오해가 사람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풀리는 시간이 그걸 해결해주면 딱 끈끈하게 더 좋게 변하는 게 사람이 남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PM은 어차피 보상 플랜을 풀어보시게 되면은 돈은 무조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집중하게 되면은. 저 같은 사람도 되잖아요. 누구나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해서 사람으로 만약에 진짜 리더로 성공하게 되게 되면 돈만 남아요. 나중에 내가 좀 험해서 사람이 돈으로 채워 안 줘요. 거기에 뭐가 남아야 되냐?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인정이 들어와야 되고요. 제일 적은 존경까지 들어와야 돼요. 막 대단합니다 막 이건 아니어도 그래도 너는 열심히 했다. 이거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채워져요. 그래서 사람이 남는 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해라. 어차피 PM은 돈은 된다. 그리고 큰 성과를 얻었을 때 일이 잘 된 것이지 내가 잘 해서가 아니다. 많은 분들은 저도 또한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서 어떠한 일을 완성시켰어요. 그럴 때는 엄청 쫄라서 엄청 뽐내요.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됐어. 그럼 좀 껄불견이죠. 예. 다 같이 한 건데 나도 좀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이 잘 됐을 때는요 꼭 자기한테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지훈아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이게 일이 잘 된 거야. 다 같이 모여서 일이 잘 된 거야. 이걸 계속 깨우쳐줘야 돼요. 예, 그래야 뭐가 이렇게 여물면 머리가 이렇게 숙인다. 곡식이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게 자꾸 돼요. 아니면은 1,000만 원 번다 2,000만 원 번다 허리 이렇게 펴고 다니는 사람은 빳빳하게 다녀요. 그럼 어떤 사람이 네트워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1억에서 멈추겠습니까? 우리는 10억, 100억도 갈 수 있는데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내 죽을 때 100억을 벌지 10억을 벌지 누구도 몰라요. 100억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빳빳하게 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 했을 때는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일이 참 잘 됐다라는 거를 스스로한테 깨우쳐주기. 저는 이때 PT 때 내가 만약 오만해질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PT라고 또 나가면 오만해지나? 아니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모멘트에다 맨날 이렇게 적어가지고 제가 계속 보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 말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어제 주워 들었어요. 어제 주워 들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강력한 말로 워킹맘 1. 가정 2마리 토끼 다 잡아라.
많은 사람들은 저는 그래요. PM 우선순위 포기할 거는 포기하세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오늘 아침에도 강의 들었잖아요. 신앙 있으시는 신앙, 그 다음에 건강, 세 번째 뭐였더라요? 가족, 그 다음에 PM. 그리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가족, 건강, 우리 애기들, 우리 토끼, 우리 애기들 생각하고 나게 되면은 PM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자식들 생각하고 건강 생각하면 PM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신앙은 뭐예요? PM 네트워크 사람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엄청 싫어했어요, 옛날에. 왜? 교회가 앉아있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거기서 뭐 듣는 게 아까운 그게 아니고. 교회에 앉아있는 시간에 내가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돈을 버는데 내 왜 여기 앉아있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일본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갔어요. 나 이거에서 아르바이트 하게 되면 이 시간에 1시간당 1000엔인데 그러면 이 10,000엔이 날라갔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그 생각에서 그때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PM은 사업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게 100% 1,000만원, 2,000만원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내 성과는 어떠한 사람 통해서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또 신앙으로 다시 나를 또 다스려야 되는 거. 그래서 저는 교회 딱 갔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나 미쳤나봐. 나 여기 왔는데 왜 편하지? 미쳤나봐. 이러면서, 김지훈, 너 또 대단하다. 너 하는 거 또 올라갔구나. 이러고 또 예쁘다 또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애들 생각하고 가정 생각하게 되면은 무조건 PM을 해야 되는데, 가족, 애기를 위해서라도 더 잘해야 되는 게 PM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강력한 Y가 됩니다. 내가 힘들 때, 맞다. 내가 우리 애들 때문에 했지. 이런 거. 그래서 강력한 Y. 제일 큰 꿈, 뭐 때문에 PM을 하느냐 이거를 제일 처음에 딱 정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사람이 힘들 때면요 순간순간 까먹거든요. 그래서 벽에 적어 놓으시면 맞다 내 저것 때문에 PM 하는 거야. 맨날 나는 모르겠네 잠재의식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없던 열정도 생겨요. 그리고 내가 열정이 떨어질 때 또 여기 오게 돼 있어요. 열정 이것도 에너지 받으려고. 제가 여기 왔는데 뭐 에너지 주려고 왔겠어요? 에너지 받으려고 왔죠. 그쵸? 이렇게 다 에너지가 다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반사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일 PM이 그렇게 돈이 된다고? 돈이 돼? 돼!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저는 그래요. 작은 김지훈, 중간 김지훈, 큰 지훈은 여기면 얼마나 큰 김지훈이 있을지 나도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첫 11월 달에 보게 360만 원, 두 번째 11월 달 428만 원, 세 번째 해 때는 2년 반 딱 됐을 때 1,60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이게 PT에서 SP 승급 과정에서. 그러고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부부 코드예요. 한 코드예요. 한 코드. 그러니까 신랑이랑 와이프랑 이렇게 같이 하는데 한 사람 통장에만 돈이 들어가고 부사업자는 돈이 안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어때요? 신랑 통장도 같이 따로따로예요. 각자 코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 들어올 뿐만 아니고 신랑은 돈이 들어오는데 신랑은 사업할까요? 먹기만 해요. 안 해요. 거기에 어떻게 돈이 됐다? 밑에 친구 라인 하나 제가 심었거든. 그리고 친구라도 성공하고 싶어서 친구 라인 하나 친구가 같이 컨택해서 했는데 한 라인은 이쪽 라인은 제가 또 친구를 같이 넣어주는 건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랑 코드 별도 거기다가 친구 라인도 살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돈이 엄청 돼요. 이렇게 되면 2,000만 원이잖아요. 맞죠? 2,000만 원. 우리 신랑 거를 우리 가족들이 먹고 실컷 먹고 단품 다 먹고 해도 충분하고 나머지 내 돈은 1,600만 원 내 거는 순수 수입. 근데 이거를 돈을 버는데 우리가 투자했을까요? 김지훈 너 1,600만 원 버는데 너 투자 얼마야? 우리 신랑이 항상 물어봐요. 1년 지났는데 물어봐요. 나 도식으로 사업해. 내 먹는 게 다야. 이런데 안 믿어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가족 PM 인터내셔널 딱 들어가서 내 주문 내역서를 다 캡처해서 보냈잖아요. 나는 딱 오토시 12만 4,960원, 14만 3,140원 이거 가지고 사업한다고 해서 그때 주문 내역 다 캡처해서 보냈던 적이 있어요. 네. 이거를 버는데 딱 내가 먹는 한 달분 내 건강만 챙기면 내 액션에 따라서 내가 벌고 싶은 만큼 그리고 시간이 그걸 더 많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성장속도 면세점 다니셨잖아요. 매니저여도요 사실은 5%에서 7%밖에 협상이 안 돼요. 근데 무슨 첫 달에 6개월 만에 내 면세점의 매니저 연봉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1년 만에 몇 프로 올랐어요? 15% 올랐어요. 15%. 면세점에서는요, 보통 한 7%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 직원들 연봉을 올리려면요, 매니저는 동결을 해야 돼요. 올리지 말고 직원들 걸 올릴 수 있어요.
나는 이번에는 내 동결을 해서 어떻게든 우리 직원들 올릴 수 있는데 내가 두 번째 또 동결할 수 있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돼요. 근데 또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돈을 많이 벌 뿐만 아니고 내 산업 파트너는 동시에 같이 돈을 많이 벌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저희가 돈을 버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독일 PM을 하는데 많이 어렵다 그러세요. 뭘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요. 공부할 게 되게 간단해요. 오토십하고 풀셋만 알면 사업이 돼요. 우리는 오토십 한 달분 가지고 저희가 그 돈을 번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토십이 뭔지를 아시면 되고, 그냥 오토십 복제하시고, 그 다음 풀세트를 많이 밀게 되게 되면은 처음부터 돈이 되고, 또한 그분이 빨리 돈을 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오토십이랑 풀셋 두 가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다? 기초 3종만 아시면 된단 말이지. 예. 그래서 어때요? 일주일 공부하게 되면 기초 3종은 알 수 있잖아요. 딱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해보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그리고 직급은 유지. 내가 오토십이 몇 명이 여기 보게 되면은 내가 오토십 회원이 700명이다. 그럼 PT가 유지가 되는 거고, 내가 오토십 회원이 50명이다 하게 되게 되면 IM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근데 한번 제품이 너무 좋잖아요. 진짜 우리 집 좋아진 거 보게 되면 제품 무조건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품이 알아서 전 세계 시장으로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굴러. 그것도 한 달 아니지. 20일 보름 만에 한 달 보시지 굴러가지고. 예. 그리고 전 세계 50여 개 나라 굴러가지고.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급 월 1억뿐만 아니고 밑으로 끝까지.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은 네가 최고봉이 1억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대요? 1억이 아니에요. 10억, 100억 내가 한 만큼 내 자식한테. 그리고 아까 오토십이라는 개념은 자식들한테 부동산을 넘겨주면은 자식이 그걸 말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한순간에 그 몇 년의 아사에 다 말아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말아먹을 수 없어요. 내가 우리 자식을 PM을 계속 먹기 때문에 걔는 커서도 피해 안 먹을 리가 없고, 그리고 밑에 네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그 네트 안에 있겠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뭔지 아세요? 이 레그 보세요. 한 레그에 똑똑한 사람이 한 명씩만 꽂혀도 내 자식은 그걸 물려도 이게 이 그물망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부동산 물려주실 거예요? 네트를 물려주실 거예요. 그쵸, 예, 네트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감격스러운 거죠. 근데 5명씩만 있는데 그 네트는 진짜 자아성장을 한 사람들만이 네트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 이게 무너질 수 없어요. 청년 내 자식이 PM을 안 먹는데도 결제는 하겠죠. 왜?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전쟁 중에도 결제만 어떠시면 결제되게 되면은 전쟁 중에도 한국은 전쟁 나도 러시아는 안 났을 거고 중국은 안 났을 거고 미국은 안 났을 거고 50억 개 나라 연동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독일 이번에 12월달에 갔을 때 우크라이나 분들 계셨어요. 그래서 하고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다? 아, 전쟁이 나도 PM 사업은 되는 거구나. 왜? 글로벌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오토식 결제는 전쟁 나면 PM은 들고 뛸 거 아니에요. 맞죠? 되는 거지. 대단한 거 같아요. 진짜 좋다.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주차 하나 선물 드릴게요. 그래서 독일 PM은 진짜 안 먹을 수가 없고 안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그리고 미쳐야 될 타이밍이 왔는데, 그래서 액션이 중요해요.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뭐 다단계, 4대기, 반매 못돼, 인맥 없어, 인맥 끊기까 다 뭘로 싹 해도 되냐? 그게 바로 보상 플랜이에요. 저는 보상 플랜 푸는 순간 나는 잃을 게 없음 알았어요. 잃을 게 없어요. 이 기회를 확 잡고 시작만 해도 남을 것이구나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인맥 걱정하시는데 내 주변 사람을 걸러낼 수 있어요. 진짜 내 사람 아니지. 진짜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이 날 도와줄 사람이지. 이거 사람 살면서 어떻게 해낼까요? 못 해내요. 죽을 때 몰라요. 죽을 때 내가 병원에 이진태 박사님 말씀하신 거 아시나? 내가 진짜 잘 나갔을 때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딱 돌아가실 때, 누워있을 때 진짜 나를 보러 온 사람, 엉엉하게 옆에서 울어주는 사람 딱 2명밖에 없대요. 이게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아직 살아 계시죠. 근데 그때 진짜 한번 돌아가실 뻔 했는데 그때 옆에 소리는 다 들린대요. 다 들린데 나는 이미 죽었다는 그런 상태였대요. 근데 진짜 베풀고 살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들리는 소리는 딱 2명. 진짜 인사. 그럴 때 알아요. 보통 사람들은. 죽을 때 알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사업하다 보게 되면은
특히 우리는 한 줄로도 돈이 되는 보상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 다 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더 끈끈하게 또 쉽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왜 사업 안 해? 안 해? 안 해? 먹어. 밑에서 내가 할게. 열심히. 밑에 사람이랑 열심히 할게. 그럼 어떻다? 내가 은하랑 하면 100만 원 딱 고치고 너네 집에 먹는 게 공짜 된다. 그 다음 니 사업하겠다? 그래서 사업해! 딱 나오는데 한 달이 딱 서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하기 좋죠. 이 중간 사람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나를 원망할까요? 좋아하잖아요. 내 이러고 사라 그랬나 먹어라 그랬나, 니 좋으니까 먹었는데 돈이 들어오네. 내 밑에 분들이랑 주변에 사람 먹는데 이렇게 인맥이 좋아지죠. 그리고 사람들 사업 살아다 보니까 이게 끈끈하게 모든 걸 같이 자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이해를 하고 깊이가 틀려져요, 사람. 네. 그렇기 때문에 잃을 게 없어요. 인맥 잃는다 이거 절대 없어요. 한 줄 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들 때문에 안 된대. 애들 때문에. 그럼 저는 제일 불쌍해요. 그 집 애기들이. 왜 애 때문에 안 돼요? 애 때문에 해야지. 우리는 애 때문에 이렇게 포기도 못하고 하고 있는데, 아니 애기들이 태어날 때 뭐 엄마 발가락이 잡으려고 태어났어요? 그렇잖아요. 걔는 걔 인생 열심히 살려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애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이렇게 발 잡아 당기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쵸? 그 애기들 억울한 거죠. 자기 엄마는 저렇게 열심히 안 살면 나보고 뭐 숙제해, 피아노 잘해, 뭐 해라. 근데 엄마 피아노 직접 알아. 이렇게 설아니 오늘 올렸더라고. 맞잖아요. 많은 엄마들이 그런데 애들 핑계 댄대요. 왜? 난 두려우니까. 나는 못할 것 같으니까 애들 핑계. 그래서 애들 너무 불쌍해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런 거고, 판매 못해. 간단하잖아요. 5명 찾으면 메이드 자동이오지. 내 동생, 제가 말씀드렸나? 내 동생이 저 위에 있죠. 내 동생 사업 안 해요.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 들어요? 한 라인 가지고 250에서 5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계산해보게 되면 한 라인으로 포인트를 계산해보세요. 10만 포인트 곱하기 0.04 곱하기 650. 우리는 포인트가 다 돈이거든요. 다른 네트는 포인트가 포인트로 남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매 포인트마다 165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동생이 뭐 한 20만 들어갈 때는 모르겠어. 100만 들어갈 때는 모르겠어. 말 없음. 근데 한 186만 들어갈 때 전화 왔어요. 언니야, 나 아무도 안 했는데 왜 돈이 들어왔어? 너네는 이번에 PT 했잖아. 아, 그런 거야? 그게 또 중간에 또 일을 쫙 말이 없다가 또 SP 할 때였어요. 나 또 돈 많이 들어왔는데 뭐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는 SP 했잖아.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언니야, 너 맨날 하면 나 뭐 얼마 버는 거야? 100만 포인트 0.24 곱하기 650. 2,600만 원. 내 목표가 뭐예요? 내년 5월달 월이력 CL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동생이 내년 내 2,600만 들어가네? 못 들어가도 2,000 들어가겠죠. 난 동생 한 사람하고 차라리 먹었잖아요. 걱정 없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첫 1년은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동생한테 엄청 잔소리했어요. 좀 해라. 더 안 하더라고. 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바꿨어요. 그래, 니 안 해도 돼. 하지 마. 언니가 열심히 할게. 그래도 2,000만 원 될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 호두 과자 있죠. 호두 과자. 독일 PM을요 호두라고 생각하세요. 호두 과자는 아니고 호두. 딱딱한 호두예요. 그러면 호두라고 생각해서 내가 PM을 만났을 때 내 액션을 젓가락으로 할 거냐, 호두 까는 기계로 할 거냐, 진짜 자동 기계로 할 거냐. 이거는 내 액션 사이즈예요. PM을 만났는데 내가 젓가락질만 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심정으로 젓가락질을 하게 되게 되면은 맞는 IMM이고 맞는 MM이에요. 젓가락질 해봤자 그 호두는 평생 가도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내 액션을 적어도 이런 기계는 하라. 자동화 기계는 아니어도 저 기계도 저렇게 이렇게 누르기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 크기에 따라서 내 성장은 완전 바뀌어요. 그래서 호두 까는데 어떻게 깔 거냐, 정하셔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빨라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 플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간접적으로 수당 나오는 것도 엄청 많아요. 돈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자동차, 이거는 우리 딸이에요. 카니발, 저희는 카니발이에요. 이거를 차를 샀고 이렇게 피트라인 아니면 PM 로고를 붙이게 되게 되면은 얼마씩 들어와요? 아까 제 수당을 보시게 되면 저는 65만 원 들어왔어요. PT니까. 그리고 우리 이메인 그룹장님은 BMW예요. 그러시게 되면은 130만 원 들어오시죠. 그러면 거의 계산해 보시게 되면 3년에서 4년 사이에 차를 계속 새 차를 바꿔요. 저희 권현수 그룹장님은 전에 차가 이미 한 4년 되니까 그 차 자체 가격이 이미 다 받았어요. 수당으로. 그래서 전화 왔어요. 이제는 이게 수당으로 다 지급됐으니까 차 바꾸실 거면 차 바꾸세요. 이렇게 전화 와서 다시 또 새로운 BMW를 바꾼 케이스.
저도 이거 계산해봤더니 내년 봄쯤 되면은 이 카니발 돈을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차를 또 하나 바꿔야 되고 또 신랑 코드로 차 한 대를 더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그래서 그 다음에 CL 되게 되면은 포르쉐에 PM 로고가 있으면은 뭐다? CL이다. CL이다. 저희 꿈이에요. 포르쉐에다 PM 로고 박는 거. 그러면 나가면은 뭐 말이 뭐 필요 있어요. 월 1억 이상이구나 이거죠. 그래서 포르쉐에 PM 로고 붙이는 거 모든 분들이 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은요 1년에 4번 있어요. 저희 지금 막 여행 간다고 막 난리 났죠. 막 선택지를 막 여러 개에서 막 뭐 누구는 스위스를 가냐, 파리로 가냐, 프라하로 가냐, 체코로 가냐 막 난리 났습니다. 예. 그게 바로 IMM 여행. 그게 근데 직급이 100만 원 수당 받는 IMM 직급밖에 안 돼요. 보시게 되면은 TP 매니저 SMM 네 번째 IMM 고정 만 포인트에다가 그렇게 되게 되면은 100만 원 수당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것도 뭐 1년 주구장창 해야 돼요. 암땡땡 같은 경우는 막 13개월, 12개월 연속으로 뭐 뭔가를 해야만 보내주죠. 근데 저희는 아니에요. 11, 12, 1, 2 4번만 하면 6월 달에 30주년. 그것도 여러 가지 코스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 600만 원 되는 코스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내주고 어떤 내가 500만 원 매출 창출을 100만 원 창출밖에 안 했는데 1년에 600만 원 코스를 보내주는 회사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거고 매번 갈 수 있어요. 이거가 저희가 이제 제가 그 100만 원 직급으로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스파이어의 본사, 그다음에 룩셈부르크의 본사, 그다음 저희 여기는 어디냐면 저희 집무실이에요. 사장님 집무실 되게 소박해요. 엄청 소박해요. 네. 엄청 여기 테이블도 있는데 엄청 소박한 그런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직원들이 있는 그 동선은 너무 편하게 밖에 이렇게 이러고 있고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강이 무슨 강이더라고요? 라인강인가? 라인강이 바로 보입니다. 저 바로 한 10m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본사에서 교육받는 게 아니고 교육받는 거는 딱 몇 시간밖에 안 돼요. 나머지 5박 9일로 가도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자유여행을 보내줘요. 거의 80%는 자유여행, 그 같이 여행하는 코스예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 요거는 12월 독일 갔을 때 250만 원 직급이면 12월에 가는데 일단은 한복 입고 전통복 입고 한번 하고 그 다음 파티를 그 다음 드레스 입고 한번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어를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핀 인정식도 이렇게 했어요. 저희 친구 제 위에 위에서 둘은 안 하지만은 이 위에 스폰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고마운 존재죠. 그래서 근데 더 좋은 거는 제가 먼저 SP로 무대에 딱 올라왔는데 저는 뒤로 이렇게 딱 서 있고 저희 이민희 그룹장님 싹 올라오는데 내가 그걸 올라오는 걸 동영상도 찍어주고 그 한 핀에 들어올 수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같이 전투 이런 느낌이죠. 평생 가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도 같이 하는데 이민희 그룹장님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학교 다닐 때 친하지 않았어요. 얌전한 스타일, 와당케 스타일. 그래서 친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PM 하면서 서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려고 또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걔 장점을 알겠고 니 진짜 애쓴다. 네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하고 싶어지네. 너무 고맙다. 그리고 명희가 힘들 때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네가 내 옆에 있어? 이런 느낌 알아요? 이렇게 친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봤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항상 너네? 왜 네가 내 옆에 있어? 이런 순간. 그래서 이렇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감정이 깊어졌고 모든 걸 같이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보시게 되면은 요 사분면은 다 아시죠? 네, 다 사업자분인 같은데 저희는 나는 보통은 직장인이었고 누군가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거의 여기에서는 5마리 닭을 95명이 같이 먹으니까 먹어도 허기 지저에 그런 건데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건 여기가 세계 95% 돈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가가 되려 그러면 내가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쿠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는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기서 맨맨 돌고 5마리 5마리 닭을 같이 먹었는데 항상 허기진.
그리고 평생 일을 해야 되고 일 안 하면 돈이 뚝 떨어지고 항상 열심히 사는데 불안하고. 근데 여기에 딱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지만 PM이란 이렇게 좋은 도구가 시스템으로 딱 줘서 나는 여기를 탑승만 하게 되면 나는 되는 사업가. 저도 1인 사업가잖아요. 중소기업 지금은. 네, 곧 대기업이 될 겁니다. 사업가 탑승만 하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독일 PM으로 사업가 되는데 돈을 벌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위기 대출을 했는데 돈 이자가 빠바바 올라가 너무 힘들고 전기 가스료가 너무 올라가서 허덕고 월세를 했는데 올려달라고 그러고 너무 지금 힘든 시기라서 뭐가 있어야 돼? 현금이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 2년 사이에 현금이 많은 사람이 부자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현금이 딱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다? 우리는 바로 투자자로 전환이 됩니다. 2년 후에 투자자가 되겠죠. 부동산 벌써 하나 샀는데 1년 반 돈으로 바로 부동산을 사는데 투자가 또 돼요? 안 돼요? 계속 되는 거예요. 있어요. 진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볼게요. 본인들 꿈이 뭐예요? 5초 안에 대답할 수 있는 분 해보세요. 부자. 없어요? 외쳐보세요. 외쳐보세요. 여행 다니는 부자 되고 싶어요. 자유로운 건강. 네. 부자는요. 내가 그저 부자 이런 거는 이유가 강력한 Y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강력한 Y가 안 돼요. 건강은 되게 좋은 거고. 네, 그래서 5초 안에 꿈, 목표 바로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요, 꿈이 뒤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죄송해요.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부자! 이랬잖아요. 부자는 큰 강력한 Y가 안 돼요. 부자가 돼서 널 뭐 할 거냐. 부자는 단지 목표. 근데 부자가 돼서 뭐 할 거냐, 어떤 성격이 될 거냐, 이런 게 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허망한 부자 이런 꿈이 안 돼요. 예, 강력하게 너 뭐 할 거야? 나 2024년도 CL. 그러면 1년 후에 CL 가면 너 3월달에 뭐 할 거야? 나 모닝미팅. 그러면 1년 안에 너 목표 뭐야? PP. 바로 나와야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강력한 Y를 찾아내시지 못한 분들은 1, 2, 3, 4 했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저도 PM 만나기 전에는요,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도 어떻다? 불안했어요. 살면서도. 그래서 면세점에서 1년에 휴가철이 있어요. 근데 3일 동안 집에 못 있어요. 첫날은 되게 좋아요. 잠을 자고 늦잠 자고 해서 되게 좋아. 청소도 하고 연구. 근데 두 번째 날에는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 날은 불안해서 못 있어. 어디로 나가야 될 것 같은. 진짜 열심히 살면서도 계속 그렇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5초 안에 그래서 이때는 뭐였어요? 그래서 허황하게 아파트 3개 외쳤던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불안했던 거죠. 근데 5초 안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큰 꿈은 PM과 함께 연결해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범한 저도 꿈을 이렇게 크게, 저도 이렇게 큰 꿈을 가질 줄 몰랐어요. 내 죽을 때 100억 벌지도 몰라요? 이런 말을 하고 가면 저 미친년 이러겠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러겠죠? 근데 나는 왜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짜 강력한 Y를 내가 있어야만 이 PM에서 나를 자꾸 일으켜세울 수 있어요. 성취를 자꾸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강력한 Y는 뭔지, 꿈이 뭔지 꼭 먼저 설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주인공은 나다. 이렇게 끝났습니다.